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영화 잘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GV 이런 거 정말 잘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런데 제가 마라도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영화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 뒷얘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나폴리에서 마라도나는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미 거의 악마가 되고 폐인이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잘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살인 태클로 계속해서 굉장히 아픈 상태에, 그리고 그 마라도나는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항상 약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코카인을 하긴 했습니다. 약쟁이는 맞는데 코카인을 해서 저렇게 잘 뛴 게 아니라 코카인을 하고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플레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 94년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는데 마라도나는 몸 상태도 안 됐고 뭐 운동도 거의 못했는데 월드컵 흥행을 위해서 피파에서 괜찮으니까 출전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가 선장이 사라진 이후에 거의 바닥을 헤매는데 마라도나가 막판에 그 대표팀에 뛰어들어서 아르헨티나는 본선 행진을 이뤘고요. 본선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렇게 이룹니다. 마라도나가 골을 넣고 카메라 앞에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은 사진은 누구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라도나가 가장 큰 흥행 카드였고 가장 천재를 넘어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라도나 없는 월드컵을 예상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를 등에 업고 기세 좋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마라도나는 갑자기 도핑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쫓겨나죠. 이거 마약쟁이였는데 알아요. 근데 마약이 경기력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금지 약물이라고 잡긴 했지만 피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출전했는데 나중에 잡았죠. 물론 그때는 아벨란제라고 브라질의 피파의 거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블레터라는 스위스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공을 가장 아름답게 차죠. 공을 손흥민이 얼마 전에 75m 골을 넣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환호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때 드리블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박력 있고 좋지만 마라도나는 가다 춤추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얼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라도나는 빠른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빠른 선수도 아니고 계속 달리는 선수도 아니에요. 달리기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리듬으로 춤을 추는 선수였죠. 그런데 제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피파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마라도나는 이 타고난 반골이었어요. 그래서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난이 항상 입에다 달고 다녔고, 그리고 그 반제국주의, 뭐 남미에 살면 그 아리랑의 정서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들한테 항상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파에 대한 반대, 94년도도 그렇고 86년도도 그렇고 이 남미에서 월드컵을 하면 유럽 축구 시간에 맞춰야 돼서 11시, 12시, 2시 가장 더울 때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 월드컵 때 독일한테 홍명보가 골 넣어가지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뭐 스페인한테 골 넣어서 동점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가 뭐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너무 더워서 그 친구들이 못 뛰었고 우리 선수들이 나중에 열심히 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파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마라도나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선수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당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약자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혁명가 기질이 있었다는 생각에 제가 마라도나를 좋아했는데, 마라도나는 지금 메시가 엄청나죠. 한 해 60골씩 넣고 호날두도 60골씩 넣고 훨씬 큰 부를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메시를 평가할 때 항상 상대인 호날두가 있지 않습니까? 호날두한테는 그보다 더 나은 메시가 있고, 근데 마라도나한테는 비교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펠레의 플레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펠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펠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그때가 58년도였으니 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옛날에는 대륙별로 이렇게 남미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 남미가 우승하고, 저기 아메리카에서 축구를 하면 저기 유럽에서 하면 유럽 팀이 우승했는데, 스웨덴에서 처음에 추울 때 축구를 했는데, 그래서 흑인들은 추운 날은 축구를 못해,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펠레가 브라질을 이끌고 거기서 처음 우승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3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전설이 됐는데, 저는 펠레를 보지는 못했어요. 플레이를. 저는 펠레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도 만져봤어요. 저는 인터뷰하고 위인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만져보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마라도나도 악수를 하고 만져보긴 했어요. 일부러. 만져봤는데 이게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근데 펠레를 인터뷰하고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저는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마라도나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보면서 천재를 넘어서서 저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라도나는 외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단이었습니다. 지단은 마라도나하고 플레이를 또 해봤고요. 그리고 유벤투스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 축구 얘기 막 해도 되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몰라. 마라도나가 아주 여기서 보셨습니까? 빈민가에 있다가 보카 주니어스에 갔다가 바르셀로나로 바로 이적합니다. 바르셀로나에 이적했는데, 아까 살인 태클 보셨죠? 고이코체아라고. 그때는 마라도나만 보면 다 저렇게 그냥 태클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VAR도 없고 그 심판들이 심하게 파울을 해도 그냥 옐로 카드 하나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들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마라도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가서 2년 동안 진짜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부상에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너무 집중 견제를 받고, 그때만 해도 스페인 리그가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좋은 팀이었지만 스페인 리그가 아주 후졌었어요. 그때는 세레아, 그 이태리가 제일 좋은 리그인데,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서 꽃을 못 피우다가 이태리로 오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나폴리는 이태리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고요. 남부는 농업 지역이고 할 일이 없어요. 나폴리에 가면요, 사람들이 낮에 대낮에 다 나와서 밖에서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튀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10명이 쳐다보고 있거든, 저거를 훔치려고. 그래서 누구한테 뺏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폴리 가면 내가 뭘 잃어버렸네, 너 뭘 소매치기 당했네, 그렇게 다 이렇게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가면 마라도나가 신입니다. 신이어서 마라돈나예요. 돈나. 그래가지고 치마를 입혀놓은 마라도나가 있고요. 어디 가나 마라도나가 걸려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마라도나는 나폴리로 이적합니다. 나폴리는 그때도 못 살았고 지금도 이태리에서 가장 못 삽니다. 이태리는 저 북부에 공업도시가 있어서 저기 밀란, 그리고 저 위에 토리노에 피아트가 있어서 거기에 유벤투스가 제일 크고요. 밀란, AC 밀란, 인터 밀란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장 세고 돈이 많은 데입니다. 조금 더 하나 합치자면 AS 로마가 크니까 여기가 항상 강팀입니다. 근데 나폴리는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약팀이에요. 요새는 조금 감독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폴리가 좀 괜찮아요. 근데 항상 하위권이었어요. 그때
가장 문제적 인간, 마라도나가 스페인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 하면 축구하면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가 유명하죠. 이태리는 수비만 잘해. 수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그런 축구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기도 했고 세계에서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명장이 사키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밀란 감독도 오래 했는데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태리가 수비를 잘하게 된 이유가 마라도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설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폴리에 왔습니다. 근데 나폴리는 산업이 없고 그 관광 산업하고 그 올리브 조금 농사짓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피자 만들고 나머지는 없는데 모든 언론이 그리고 좋은 축구단이 다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AC 밀란의 구단주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고 총리도 하고 총리하면서 16살 여자들 데려다 맨날 파티하고 그러다가 이게 잘리고 그랬던 우리나라 이명박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든 언론이 다 북부에 있는 축구단을 가지고 있고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어서 마라도나는 처음 축구할 때부터 계속 비아냥이었어요. 계속 당하면 다른 축구 선수들은 그냥 가만히 할 텐데 마라도나는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잖아요. 여기 전설 같은 기자한테 욕하는 거 나왔죠. 기자한테 계속 욕해요. 기자를 욕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다 기자를 발로 차기도 한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엄청 미움받았어요. 사실 엄청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나가서 축구로 성취를 이루어가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 감독이 그 나폴리에서 있었던 1990년 월드컵 그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 관점에 동의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파티를 한다, 약을 한다, 그리고 뭐 창녀들하고 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항상 최고였어. 가장 아름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마라도나를 조금 더 볼 수 있었는데 조금 누가 관리를 해줬으면 좀 더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마라도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후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회적 활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축구 선수들 선수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피파에 항상 대응했고 피파가 너무 마피아 같은 조직인데 대항하는 유일한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디즈니랜드 가려고 소녀들이랑 디즈니랜드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를 안 줘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랬고 뭐 항상 피델 카스트로나 뭐 차베스 같은 그 공산주의 지도자하고 항상 같이 축구를 하고 밥을 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화를 보면 마라도나가 정말 진짜 비현실적인 캐릭터 같아요. 그죠? 너무 근데 얼마나 외로울까.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더 큰 증오를 받는데 어떻게 악을 안 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약 먹고 파티하고 뭐 그래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나서 저도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 전에는 영화에 대해서 저는 평론가들을 원래 안 좋아해요. 정치 평론가들 다 틀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이 나와서 아무런 말이나 해. 그게 평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평론가들은 또 굉장히 유식한 척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평론을 읽어보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나 막 그런데 다 정도 나도 못 이해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할까 그 생각도 해보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박한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도 별로 믿지 않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한 땀 한 땀 왜 이 장면이 나왔고 저 장면이 나왔나 이 생각을 해보는데 한 두 번 봤는데요. 이거 보고 이 감독이 굉장히 깊은 감독이구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F1 전설, 그 브라질의 전설인데 그 경기 중에 사고로 죽은 세나라고 브라질에서는 호나우두급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다큐멘터리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천재죠. 천재인데 그분도 약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갔는데 문제적 인간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카데미도 탔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축구를 보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마라도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인생도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마라도나에 대해서는 책이 많이 나와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영화나 다른 그 책에 비해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소장하고 싶은 그런 다큐였습니다. 마라도나에 대해서는 우루과이의 작가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는 사람이 책을 써놨는데 마라도나에 대한 전체적인 책은 아니고 축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마라도나에 대한 부분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아하신 분은 그분의 책을 찾아보면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런데 잘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축구공을 자기 아이 얼르듯 그렇게 아름다운 몸짓으로 딱 저렇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 발로 하다가 안 되니까 손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라도나는 정말 외계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어떤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영화 안 봤어요? 축구 영화인데 축구를 안 좋아하게 생기신 분들이 다 여 앞에 있어가지고 어떤 장면 잘 보셨어요? 영화 얘기를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손을 댄 게 네. 그 마피아들이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네. 유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건가요? 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가네요. 옛날에 80년대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이 있었어요. 야구 선수.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80년대 야구가 가장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야구 선수들은 다 연예인 같은 그 사랑을 받았죠. 식당에 가면 돈도 안 내고 택시 기사들도 돈도 안 받고 막 그랬던 때였는데 그때 보면 어찌 되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제가 김태촌이라는 깡패가 있어요. 범서방파 두목하고 양은이파 두목 조영은하고 제가 조폭 그쪽 전문이니까 그냥 알고 지냅니다. 친한 건 아니고요. 가끔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야 누가 너 찔러버리라고 했어. 그러면 나한테 일러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 옛날에 취재할 때 보면 야구 선수들이 꼭 와요. 보면 하일성 아저씨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하일성 아저씨 사례 하나만 얘기해. 김태춘이 행사하면 하일성 아저씨가 맨날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실 누구 거야? 그럼 하일성이 만들어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동네 마피아가 이태리는 힘이 세고요. 남부는 특별히 더 셌습니다. 저기 돈 꼴레온의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들, 시실리 동네 애들이잖아요. 거기는 본토에서도 떨어지고 아주 작은 섬의 아이들이고 남부가 먹고 살 게 없으면 깡패들이네.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유착된 것도 있고 약을 했는데 먼저 누가 주고 그건 아니고요.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랬다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밤에 그렇게 약해 먹고 약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놀고도 저렇게 잘합니다. 이종범 아저씨는 은퇴했으니까 아들이 잘하니까 한마디만 할게. 이종범 아저씨가 천재로 야구선수 중에 칭송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동료들의 얘기입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종범 아저씨가 노는 걸 좋아해. 이건 맞아. 그래서 밤새 나이트클럽에 가면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춤을 춰요. 다른 건 안 하고 이 양반은 춤추는 거 좋아해.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앉아있을 때도 밤 4시까지 놀아요. 계속 춤을 추는데 6시에 모여가지고 저기 운동장 50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1등 이종범이 합니다. 네. 옛날에 톰바라고 스키 황제가 있습니다. 스키 황제는 월드컵 스키 대회도 그렇고 그 올림픽 스키 대회에서도 전날까지 술 먹고 샴페인 그리고 여자 16명하고 항상 파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파파라치들이 가서 사진 찍고 야 너 내일 시합인데 너 이렇게 놀아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다른 친구들하고 상대가 안 돼. 이렇게. 그는 어나다 레벨에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관계는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고, 근데 양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다 알고 있었네. 세리아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도핑 테스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경기력을 심장 박동수를 늦춰가지고 경기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약물은 제재하지만 다른 약물은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드컵도 어디도 그 약에 대해서는 대마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어. 그런데 90년 이후에 바뀐 거고요. 저렇게 바뀌었고 그 이후에 마약 중독자라는 걸 알면서도 피파에서 마라도나한테 미국에 출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전에 미국을 하도 욕해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출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오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 욕하고 그 다음에 땡볕에 12시 그 더운데 운동장으로 선수들을 내모는 피파하고 유럽의 재벌들 우리는 경기장의 원숭이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욕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때 이제 도핑 테스트가 나오면서 마라도나는 촉출되죠. 제가 아는 이게 100점짜리 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마피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그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피아도 그렇게 뭐 거기서 게임 뭐 심판을 매수한다던가 뭐 게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마라도나가 약을 했다가 아니라 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네. 저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만들어야 돼.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저는 그 재능에 네. 열광하는 사람들과 또 나중에 또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다큐이기 때문에 연출을 하거나 뭐 애니메이션처럼 만두고 이런 게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영웅시하고 신격화하지만 그 아까 말한 마피아라든지 다른 쪽에 관계돼서 그 사람이 조금 가치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또 엄청 죽일 듯이 또 다 막 배신감의 어떤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그 신과 같은 재능이 되게 무섭다라는 걸 영화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약간 주진우 기자님도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왜 그래요? 항상 연기를 다니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 오다가 그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다음 주에는 여러분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내린 재능을 받았어. 근데 그 반대에는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 살인 태클과 그 많은 거를 그냥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이제 살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라도나가 조금만 더 축구를 못했으면 더 태클도 안 당하고 더 미움도 안 당하고 그러면 잘 살았겠지. 어떻게 살았겠지. 그런데 그러면 마라도나가 아니잖아요. 마라도나가 한번 콤마에 빠졌습니다. 그 의식불명으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뉴스 기억나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 병원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뉴스 전 세계에서 중계차가 다 몰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를 비춰줬는데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저기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교회야. 근데 정신은 예수인데 몸뚱이는 마라도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르헨티나에는 있어요. 마라도나 교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가 특별한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시기 질투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재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는지 속상해 죽겠어요.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런데 그런 장면이 비춰졌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 작품은 굉장히 명작입니다. 대가라고 감히 대가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될 그런 명감독이 만든 명장면이 맞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저기 나폴리로 처음 와서 계속 춤추고 놀 때, 그렇죠.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요새도 메시가 뭐 금세기 최고의 선수다, 뭐 호날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마라도나는 신 그리고는 메시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아게로라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는 공격수가 저기 마라도나의 4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대표 공격수인데 그 친구도 있고 메시도 있고 디마리아도 있고 그 전에 바티스투타, 뭐 리켈메, 뭐 좋은 선수가 많았어요 아르헨티나. 근데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가 있고 그 외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메시를 시적으로 이 다큐가 되게 시적으로 왔어요. 마라도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간 만들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또 어떤 장면 좋았어요? 저는 약간 거기 준결승전에서 네. 골을 넣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탈리아 국민성이. 그건 아니고. 근데 똑같잖아요. 이탈리아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걸로. 네, 근데 이태리가 원래 그래요. 이태리가 굉장히 이태리 언론이 극악해요. 다 그게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기 구단하고 관계 있는 선수여서 그래요. 근데 안정환이야 페루자라고 저기 토스카나에서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축구팀이었고 그래서 거기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는데 밀란과 유벤투스가 가장 강한데 유벤투스 밀란이 가지고 있는 축구 시장, 자기네들 축구 시장. 그때는 세리아가 이태리 축구 리그가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축구 시장을 마라도나라는 애가 혼자 와서 바나나가 혁명화가 혼자서 뒤집고 이게 못마땅했던 거죠. 걔네들은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꽤 그 자기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극악했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조국 교수를 이게 상대하는 그 퍼붓는 저주퍼를 퍼붓는 한국의 언론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는 다 일면에 축구 선수였어요. 항상 일면에 항상 이렇게 마라도나였는데 갑자기 영웅이었다. 그때도 영웅은 아니었어요. 나폴리에서는 영웅이었고 신이었지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승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90년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이태리 사람들이 패전국이죠. 근데
그리고 못 살았어요.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못 살고 독일은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전후에도 독일에서는 청소 그리고 뭐 허드렛 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3D 업종은 독일 애들은 안 했어요. 전후에도 패망하고 그때 이태리 애들 데려다 쓰고 터키 사람들 그때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이민 정책을 하면서 가정부 많았고요. 청소하는 사람 많았고 이태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에 대해서 갖는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싸움을 전쟁하진 않았지만 우리 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허드렛 일 하니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응원하잖아요. 얼마나 좀 약간 그때는 약간 좀 정신이 약간 감정이 나빴겠지. 뭐 지고 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누구한테 졌다고 해서 거기 우리가 독일한테 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막 미워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걔네들이 좀 애들이 좀 잘하. 이면서도 그렇고 네. 잘 못한다. 네. 별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한 땀 한 땀 옷이나 잘 지어 입으려고 하지. 그리고는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 축구에 대해서 오직. 근데 자기네들이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데 좀 옹졸하죠. 근데 옹졸하다 그럴 수는 없고요. 독일 월드컵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그때 이태리가 우승하죠. 로마 월드컵에서는 독일이 우승하고. 그때 지단 박치기 기억나시죠?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21살, 2살 때는 굉장히 지금도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싸우고 반항하고 대들고 막 아무나 보면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폐를 끼치고 살겠다. 이러다 막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깡패하면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런 마음에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다녔어. 그냥 여자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고민하려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클럽 DJ가 돼야 되겠다. 내가 클럽 DJ 하면 즐겁잖아요. 다 남자들 여자들 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어두운 데서 보면 제가 괜찮습니다. 뒷모습. 그래서 클럽 DJ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클럽을 전전했습니다. 한 1년 반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좀 가치 있는 일을 할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때도 20살 막 21살 때도 유럽 축구를 봤어요. 그때는 유럽 축구를 여기서는 못 보니까 그때는 저는 외국에서 잡지를 갖다가 보고 그리고 뭐 그때는 하이텔, 유니텔 그런 데서 조금씩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송아지를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유로 96를 보러 왔었죠.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걸 보러 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세미나에 가면 취직시켜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고 송아지를 2마리 팔아줬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잘 놀았죠. 그래서 축구 관련된 일을 좀 해볼까. 그래서 축구 평론까지는 아니어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보고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해볼까 했습니다.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저기 버스 타고 전철 탈 때 스포츠 신문 하나씩 이렇게 보고 갔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때는 뭐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가 130만 부, 150만 부,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축구 기사를 해볼까.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스포츠 신문 사이에 들어갔었어요. 축구 기자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축구 빼고 기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축구는 마음에 이게 가슴에 있습니다. 부전공입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도 취재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제가 현지 취재하고 10년도에는 남아공 월드컵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제가 꿈꾸던 남미는 우리하고 한이 정서가 이렇게 쭉 가요. 저는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다면
마라도나는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가 됐을까? 왜 이렇게 혁명화가 됐을까?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해요. 비슷해. 거기도 우리는 친일파의 나라고 거기는 친미파의 나라야. 친미파들이 그 독재 정권들이 계속 그 부패와 부패로 세습해 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혁명가가 한 명 나와서 반제국주의를 외치고 반미를 외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또 쫓겨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하고도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2016년 14년이죠. 14년 월드컵 때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저는 뭐 축구 경기를 한국 축구 경기 뭐 한국 기자들 축구 기자들은 이렇게 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가 오줌을 쌌다 누가 밥을 먹었다 누가 어떻게 맨날 그런 얘기만 써요. 한국전 뭐 운명의 한국전 그러다 운명의 경유회수 이렇게 다 끝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취재는 다른 기자들한테 시키고 저는 다른 거 하려고 했죠. 저기 일단은 그 마라도나도 만나고 마라도나를 만날 생각이 있어요. 마라도나는 조금 처음인데 처음에 넘어가서 멕시코에 가서 마르케스를 만나고 싶었어요. 마르케스라는 세계적인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축구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만 들으면 돼. 내 욕심에 그 사람만 잠깐 보면 돼요. 그리고 저 밑에 우루과이로 가서 호세 무이카라고 대통령인데 대통령 인터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경호원도 없고요. 그냥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아요. 부인하고 그리고 운전 경호원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폭스바겐 비틀 30년 된 그걸 그냥 혼자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 차가 가면 돼. 그때 우루과이 대사가 그 무이카 대통령과 같이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마라도나를 보고 브라질에 가서 경기를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월드컵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1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가기 전에는 1년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 소설, 내용을 다 읽어. 그때 독재자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박근혜 독재자 딸 이것 때문에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서 저는 경기장에서는 잠깐 봤고요. 마라도나와 한국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잠깐 보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역사와 문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브라질 월드컵은 나름대로 엄청 준비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무튼 디에고를 보셨으니까 한 뼘만 이렇게 둘러서 아르헨티나의 작가들의 작품들이나 아니면 남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의 정서에 대한 작가들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책 보기 영화 봤으니까 다른 영화 지금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고요. 그 남미 영화들 이렇게 보면 묘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에고 만나신 김에 다른 영화로도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굉장히 훌륭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에 대한 다큐와 그 다음에 세나에 대한 다큐도 굉장히 못지않은 감동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연말에 만나신 디에고를 이렇게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마라도나도 좀 보시고 축구는 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남미에 대한 작품들도 예술 작품들 더 보셨으면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을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한두 개 받고 이제 끝내요. 네, 한두 개. 아무 얘기나 하세요. 네. 지금도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가 네. 인종차별이나 그런 게 되게 심하다. 엄청 심해요. 근데 경기장에서는 또 엄청 심한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어디 출장만 가면 축구 경기를 봐요. 보는데 옆에 이제 첼시 경기였습니다. 첼시하고 생제르맹 경기였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10분 만에 이브라모비치가 나와가지고 옆발차기 하다가 퇴장당한. 난 이브라모비치 보러 왔는데 걔가 바로 퇴장당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고 그랬는데 그 옆에 제가 첼시 그 응원석 옆에 앉았는데 옆에 굉장히 뭐 범생이야. 그리고 그 체크무늬에 굉장히 아주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온 총각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상스러운 욕 있잖아요. 남녀 성기에 대한 요구를 한 40단어씩 하는 거야. 둘이서 아빠하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그리고 심판이 휘슬만 불면 심판을 얼마나 욕하는지, 대머리에 약간 그 인종이 좀 있었거든요. 얼마나 욕하든지. 근데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태리가 좀 심해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외국인 선수들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마라도나가 속한 나폴리한테도 그런 욕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도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심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태리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갈려가지고 경상도 전라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부가 모든 산업과 경제와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는 그냥 쟤네들 도둑이라고 하고 소매치기의 동네라고 하고 거기에는 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기 모로코나 저 북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 많고 저기 불법 체류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시합니다. 아예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나폴리 사람이라면 막 조롱하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동네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 갔던 거죠. 마라도나가. 근데 마라도나가 어느 정도만 그냥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세리아에서 2번 우승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나폴리 가면 마라도나가 대통령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로 집중, 태클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라도나가 애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도 없어요. 마라도나가 똑같이 생겼어. 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찾아온다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서류나 사진이나 이런 거 가져오라고. 내가 혼외자니까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들어오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만 긴 거야.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굳이 하셔야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마라도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제 예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좀 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농담이야. 뭐 이상한 거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연말이잖아.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정기 영화 중에 제키라는 영화 좋았는데 네. 케네디 대통령의 퍼스트레디였던 네. 제클린에 대한 그 케네디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제클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관점을 갖다 화제를 돌리는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영화에도 나오고 30년 동안 부정당하다가 이렇게 인정받은 그 아들이 되게 좀 중요해졌는데 그런 유한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그 친구도 축구 선수였어요. 지금 나오는 사람은 축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대성하지는 못했었는데 대성하지는 못하고 항상 부정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인정했어. 아버지만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 마라도나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깊었어요. 그래서 딸내미들은 이렇게 업고 물고 데리고 다니고 항상 어디로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빛보지 못하고 일부에 데뷔는 했는데 아마 뭐 빛나는 업적 없이 그냥 은퇴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 인생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버지가 근데 힘들긴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막이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알도 못해요. 보면 사실 축구를 잘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그럼 생매장 몇 번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로 그리고 특별히 권력자들, 독재자들, 미제국주의자들, 친밀파들한테는 가차없이 이란 염차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마라도나가 잠깐 남투국 있었지 않습니까? 남투국 때 이렇게 발을 차는 거 보세요. 제대로 얹히잖아. 힘을 여기다 얹히는 거 보세요. 왼발로 그냥 까잖아.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가끔 기자들 카메라 샤우면 발로 팍 차가지고 많이 깨셨어요. 근데 항상 그분이 기자들한테 항상 제일 빌어먹을 놈들, 제일 세상에서 못난 놈들 이런 욕했는데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차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더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최동원 아저씨가 조금 그랬고요. 최동원 아저씨가 조금 그랬어요. 그분 선수협 만들고 나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저 못 버는 애들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연봉 문제에 대해서도 다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항상 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출마하라는 그 요청을 받고 정치하라는 요청을 받는데 정치인들은 국민의 피를 빼먹는 사기꾼들인데 내가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거침없는 독설로 사회와 그리고 축구계 그리고 주류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펀치를 날리셨어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그분도 알았을 거야. 내가 일을 담으냐 내가 조금 좋게 가면 좋은 게 좋은 건지도 알았는데 그 성격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게 없었으면 또 마라도나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전쟁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영국전에 보니까 헨리에서 뭘 들어갔을 네. 때 딱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VAR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들어가면 경기를 전쟁이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돼요. 헐리우드에 액션하고 뭐 하는데 아우 쟤 비열하다 뭐하다 그런데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어야 돼요. 그때 포틀랜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아르헨티나 땅인데 영국에서 함선을 몇 개 보냈어요. 군함을 보냈는데 그 군함한테 아르헨티나가 처참하게 깨졌는데 아르헨티나들 그 군인들 다 잡혀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이후에 만나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경기장에서. 그때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마라도나가 사고도 치고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또 사고 말도 못하게 쳤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항상 마라도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재를 넘어서는 외계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본 이 사람은 진짜 천재야 그런 사람들이 분야마다 좀 있는데 이 사람은 외계인 같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마라도나 그 이후에 외계인을 자꾸 발견했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라도나를 여러분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매력이 아직 무궁무진하고 아직 젊어요. 아직 젊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한국도 잘 안 오고 활동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정 형편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뭐 세계적인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는 있지만 호날두나 메시처럼 굉장히 상업화된 그래서 돈을
이게 이렇게 재벌처럼 벌 수 있는, 아주 기업체처럼 벌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또 재정이 형편도 안 좋아서 도와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좋은 활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혁명가로서는 뭐 펠레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혁명적이었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영화 GV인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를 잘못 불렀으니까. 네, 아무튼 좋은 연말 되시고요. 네. 집 가족이나 친척이 마라도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길 바라요. 아니, 그 생활에서 재능 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가시죠. 제 페북에 올려놓을게요. 디에고 앞에서 찍는 게 나은가요?